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신 이종환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종환 부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의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셨거든요. 네. 소감 한 말씀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글쎄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저는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에 의해서 의정 활동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 의원들은 집행부와 시민의 연결할 수 있는 바늘과 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바늘과 실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네. 바늘과 실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소감 말씀 한 말씀 해주셨고요. 서울시 의원 경력이 벌써 재선이시더라고요. 예. 지난 10대 초선이실 때 하고 지금 재선에 부의장이 되셨잖아요. 예. 어깨도 그만큼 많이 더 무거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10대 때 활동하실 때랑 지금 하고 또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떠세요, 활동하시기에? 많이 달라졌죠. 제가 10대 때는 이제 보궐선거로 출마해서 선출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평의원으로 다 활동을 했고 11대 와서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11대 후반기에는 제가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된 게 가장 많은 변화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11대 들어와서는 저희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어요. 네. 그 이제는 다수당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10대 때 저희들 국민의힘 시의원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76명으로 다 출발해서 한 분이 결혼돼서 75명이 출발했죠. 출발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깨도 좀 많이 무거우세요? 시민을 위해서는 어깨 무겁다는 것보다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죠. 네. 오늘 부의장님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상이 오늘 너무 가볍고 발랄하고 환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의상 누가 고르셨나요? 글쎄 이거는 뭐 제가 네. 10대 때 선거운동 하면서 네. 남보다는 좀 특이하겠구나. 그래서 예. 구입을 했습니다.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상을 이렇게 파스텔 톤의 인디안 핑크 이런 지금 자켓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나 화면이 화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그 빨간색 꽃이 피어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사실 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꽃을 좋아합니다. 예. 자, 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십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 그리고 역할에 대해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 실과 바늘이 돼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어떤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지금 후반기 의회는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예산권 그리고 조직권 감사권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국회하고 계속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밀한 협력으로 해서는 의회에 내 별도의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국회와 긴밀하게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협력관을 둬서 아마 지방자치
입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그 의원들이 자기 그 지역구 서울시면 서울시, 광역이면 광역, 지역이면 지역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그 의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의회 내에 잘 일을 꾸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위에서 의회 내 별도 전담 인력을 꾸리신다는 게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걸 말하나요?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전담 인력반이 없다 보니까 네. 소통 창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소통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자꾸 입법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네네. 지들은 이제 조례권이 있는데 없다시피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이십니다. 네.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잘 이루어지죠. 의회의 역할이 소통을 통한 협치거든요. 네. 지금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채널이 항상 우리 의장단들이 잘 돼서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걸 따지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의장단 모임도 갖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작은 코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라는 코너가 있는데 예. 오늘은 이종환 의원님의 시민보고가 되겠네요. 예.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번에 부의장님 출마하셨던 변을 좀 들고 오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재선과 삼선 의원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조화가 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하면은 경륜 있고 경험이 있는 의원보다 자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외식업 중앙회 서울시 협의회 회장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11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 한 지금 8만 정도 그 외식업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하고 또 이제는 문화체육 예술 체육인들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연결만 고리만 돼도 지지 기반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지지 기반을 확장시켜주는 그래서 재선 삼선 의원이 배출돼서 정말 안정된 우리 서울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의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업 경력이 있으신 거죠? 예. 얼마나 어떤 분야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그 갈비집을 그러니까 7월 말일까지 했어요. 지금은 안 하시고요? 예.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원래 업소를 2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7월 말일부로 갈비집은 이제는 제가 폐업을 하고 네네. 지금 흑염소 건강식품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흑염소 전문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고물가다 뭐 높은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뭐 자영업자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족끼리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는 직원들을 못 쓰고 가족끼리 하는데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예. 외식업 상황이 지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들뿐만이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다 힘듭니다. 그러면은 부의장님도 지금 갈비집은 폐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여의치 않아서 폐업하신 거예요. 네, 제가 거기 이제 직원을 고정 직원이 4명 알바 뭐 썼었는데요. 도저히 뭐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누구보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겠네요. 제일 아마 우리 서울시의원 111명 중에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를 애환을 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첫 번째는 이번에 부의장 출마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먼저 외식업, 체육회, 문화예술 분야로 각 의원님들 협력 분야 구축하겠다. 네.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전반기 보면은 문체위원장으로 활동하셨어요. 네, 그렇죠? 의정 네. 활동 중에서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많이 남죠. 뭐가 제일 기억에 지금 남으세요? 문화예술 프리로 뛰시는 분들이 사실 일거리가 없었어요. 예. 우리 진행자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그 프리로 뛰는 사람들의 그 뭐라 합니까 생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공모사업으로 네네.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 행사를 하면은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저기를 했고요. 또 이제는 사실 요즘 애들 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 부모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근데 제가 문화체육예술 문화관광위원장으로다 좀 이렇게 종교 쪽을 가보니 종교 지도자분들이 교육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좀 해보자.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만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강북구, 제가 강북구 네, 1선거구 시의원인데요. 저들은 우이천이 그 흐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복합 문화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모든 것이 지역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통한 건 문화예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보내실 때 그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자, 두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민생 문제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는 무엇보다도요. 사실 고물가와 치솟는 집값, 그러니까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민생의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취약계층 해소 등 사회복지 강화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제들 의회가 뭡니까? 예산 확보하는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발로 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서울 시민의 행복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행복을 꼽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시민이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건강이죠. 건강해야죠. 네. 맞죠. 근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체육도 네.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체육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체육시설은 어느 구나 25개 구에 거의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모셔 나오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노년층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나 그 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도 아프지 않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는 시민들의 안전. 지금 요즘 보면 뭐 싱크홀이라든지 뭐 또 이번에 뭐 역주행해서 사고도 많이 네.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촘촘히 따져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제들 의원들의 무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예, 그렇게 되다면은 시민들의 그 편익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위원회 제대로 의무가 아니냐. 그래서 우선 건강, 안전, 치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정 활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엔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도 좀 잘 특별히 더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제들이 이제 예전에 보건소나 이런 통해서 걷기 운동을 막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우선 걸을 수만 있어도 그렇죠. 뭐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 노인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도 쬐고 뭐 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할 텐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각 동에 보면은 그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부의장님의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네. 후반기 상임위원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하고 많은 국민이 정말 불안하게 지켜보실 거예요. 걱정하시면서 의료계 이슈가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더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 지금 의료 공백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뭐 전공의들이 전부 다 지금 사직한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의료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긴급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뭐 군의관이라든지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들 서울시에서도 이제 지들이 관할하는 게 서울의료원, 보라매공원. 네.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을 모셔올 거냐. 그러면 이제는 또 그것도 또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예산이 정말 재난 관리 기금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들 불편을 그렇죠. 덜기 위해서는 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 병원장이라든지 보라매 병원 병원장님이라든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의료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거의 제대로 의원님들은 그 뒷받침해 해드려야죠.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번 추석 때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 해야 되느냐. 지금 서로 우리 보건복지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장기화되고 있어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이 다 한마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항상 끝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에 많이들 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종환 부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저는 맨 처음 의정 활동할 때도요. 저는 영업사원이다. 영업사원이다. 서울시 영업사원이다. 강북구의 영업사원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걸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그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누가 원조입니까? 제가 원조. 부회장님께서 원조시군요. 예, 먼저 예. 쓰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영업사원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랬지 지역에서 유통업도 해보고 외식업도 했죠. 그것도 바깥으로 나는 뭐 외식업 서울시 협의회 회장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는 좀 네. 그게 영업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님이 잘하시는 게 지금 해외 가서 막 영업을 해오시잖아.
저 역시 서울을 영업해야 되고 제 지역구인 강북구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행부와 시민과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 작품을 만들 거냐. 그것도 영업사원이 해야 할 네.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늘과 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좋은 구슬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끼워야 작품이 되죠. 그렇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들 그 서울시 의원들의 그 슬로건이 있어요. 네. 예? 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은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부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영업사원이다. 영업사원으로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시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종환 서울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